만나고 싶은 스님이나 제가자를 초대해 이야기를 들어보는 단박 인터뷰 순서입니다. 일요 법회 등을 통해 수행과 포교에 앞장서고 문서 포교에도 매진하고 있는 수도권 포교도량 안성 도피안사 주지 송암 스님을 양봉모 보도국장이 만났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스님께서는 도심권의 수행 포교 도량인 안성 도피안사 주지 스님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안성 도피안사는 어떤 사찰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1992년 7월 6일 날 개산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 스님께서 광덕 스님이신데, 광덕 스님이 이제 거기서 몸소 계시고 또 저를 개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네, 네, 광덕 스님이 창건한 그런 사찰.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광덕 스님 그러면 불광사 창건하셨고요. 네, 불광사. 또 불광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네. 문서 포교의 새로운 장을 연 그런 큰 스님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근데 스님께서는 이 광덕 스님의 상좌. 네. 하신 거죠? 네. 광덕 스님 뭐 대개 우리 불자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네. 직접 모셨으니까요. 네. 광덕 스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참 답을 하기가 좀 뭐라고 할까, 한마디로 답을 하기가 힘든 일인데, 이렇게 표현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법을 배우면은 법이 인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사자의 인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분을 직접 찾았을 때 바로 광덕 스님이 아니신가. 그래서 이제 광덕 스님은 법상에서나 법상 아래서나 똑같으셨어요. 예. 스님께서는 그 광덕 스님 시봉일기라는 네. 책을 쓰셨고 이제 완간하신 거죠. 1998년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네. 2008년 11월에 끝이 났습니다. 네. 전체 11권하고 또 이렇게 주변 자료하고 해서 한 15권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그 뭐 히말라야 수행기라든가 예. 여성이 답이다 이런 책들도 다 있지만 네. 어머니 스님들의 어머니라는 책이 예. 있습니다. 그 사회자님께서 이제 참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게 봐서. 이 광덕 스님 시봉 일기를 이제 다 끝을 마무리를 하고 연필을 딱 놓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서 큰 의문이 하나 남았어요. 네. 남았다기보다 떠올랐어요. 다시. 이 광덕 스님의 이러한 인격은 어디서 비롯됐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법상 위에서나 법상 아래서나 그런 삶이 똑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법이 곧 인격이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죠. 네. 그래서 그런 그 인격이 어디서 비롯됐을까를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이제 7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73세부터 역추적을 했어요. 예. 쭉 하니 이렇게 이제 올라가니까 그 정점에 광덕 스님 어머니가 계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머니에 대해서 누가 아시는 분이 있나 싶어가지고 이제 수소문을 해보니까 광덕 스님보다가 2살이 많은 누이가 일산에 살고 있었어요. 예. 그때 당시에 제가 찾아갔을 때가 82세였었는데, 그래 그 어른을 만나가지고 이래 전부 다 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광덕 스님이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자랄 때 네. 어머니가 부르시면은 항상 대답이 똑같았답니다. 내 어머니.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으시네요. 손을 달지 않았답니다. 예. 어머니 말씀에 얼굴을 붉히지 않았다. 이제 그 누나 이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하고 아들인 광덕 스님하고는 모자지간이지만 굉장히 정신적으로 깊은 교류를 가진, 그러니까 연령을 떠난 그런 어떤 인간관계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82세 나는 사촌 누이 네. 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있다. 네.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제가 정말 역사적으로 큰 스님들의 어머니는 어떤 분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분들하고 같이 인원해가지고 부처님으로부터 큰 스님들의 어머니를 글로 한번 써보자, 네. 책으로 내보자. 예. 이래 했던 것이 어머니 스님들의 어머니입니다. 예. 그 참 귀중한 책입니다, 사실은. 그 책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 스님께서는 노후 출가를 권유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제 사회자님께서 제 얘기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출가는 굉장히 고귀한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은 잘 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출가 신분 자체가 고귀하다라기보다가 그 생각 자체가 일상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런 어떤 참 귀한 생각을 냈는데 그를 살려주거나 인정해주거나 또 그걸 키워주지 못하고 그를 가로막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했던 나이가 들어서 했던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 생각 자체가 중요하죠. 아무래도 광덕 스님도 그렇고 이제 그 또 상자이신 스님도 그렇고 한국 불교에서 문서포교의 뭐 1인자라고 이렇게 봐야 할 텐데요. 또 한국 불교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좀 계획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조계종의 사찰이 5,000개가 있다면은 그 5,000개가 매주 설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설법이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설법만이 사람의 정신을 바로 세울 수 있고 넘어진 걸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설법만이. 그는 말하는 사람의 힘이 아니고 법의 힘입니다. 그런 어떤 것으로 이제 돌아가야지 아무리 이 시대를 앞서간다, 뭐 어떤 그런 참 세간에서 하는 거를 뭐 그냥 첨단을 따라 한다, 같이 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근본에다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세상의 유행은 결과적으로 돌고 도는 거거든요. 네. 불교도 돌고 돌아야 됩니까? 어리석은 일이죠.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